사실 수사가 굉장히 경무입니다. 수사라는 것이 일선에서 하다 보면 누구 한 명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누구 한 명 구속시키려면 수사하는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수사하는 게 경무죠. 그래서 그 안마 의자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 달에 뭐 900 얼마면 4대 그것은 좀 뭐 과도한 건 아니고 일반 가격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뭐 기소한 건을 들으면서 한 건에 얼마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죠. 수사기관이 기소도 하고 불기소도 하고 이첩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다 하는 것인데 기소한 것만 따져가지고 예산 얼마 들었는데 그중에 한 건당 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되거나 과도한 비판이겠죠. 그러나 공수처는 여야를 불문하고 사건이 고발이 되면 잘 처리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실적이 없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이런 것은 공통으로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 저희들 경청하고 있습니다. 예. 인정하지 않으신가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억울하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뭐 저희들 또 집중해서 내란 수사를 했더니만 또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찬사를 보내고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처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자 그러면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처장이 수사 안 해본 직역에 있는 판사 출신이라 그렇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저희들 그 차장은 또 우리 검찰에서 물론. 오래 근무하였던 또 수사 베테랑이고요. 또 1부장부터 또 4부장까지 또 수사 전문가입니다. 공수처장으로서는 어떤 정치적 중립 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조직의 않죠.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공수처장이 수사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선단이라고 할까요? 이끌어갈지를 사실 최종적인 결정은 처장이 하게 돼 있죠. 이거를 어떻게 나갈까요? 이걸 압수수색을 할까요? 이 사건부터 할까요? 이런 것은 다 처장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처장이 수사 경험이 많으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어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부분 경청하면서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늘 살피고 또 그 우리 부하 직원들의 말씀에 또 경청하면서 수사에 있어서 또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항상 제가 살피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법안을 보면 사실 법안이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러나 사실은 다른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두는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제한적으로 규정을 하고 기소의 경우에는 뭐 검사 판사만 이렇게 독자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사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예 대상 범위를 줄여서 이 공수처가 차라리 다른 고위공직자는 조금 다른 뭐 중수청이라든지 새로 생기는 중수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라든지 다른 기관에 넘기더라도 그 실제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검사 판사의 범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의 종류는 제한을 두지 않고 검사 판사에 대한 수사 기소는 다 공수처에서 한다. 그래서 이 진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 검사 너희들 수사 잘하는지 보겠다. 판사 너희들 재판 진짜 공평하게 하는지 보겠다라고만 확실히 확립돼 있어도 공수처의 역할을 찾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순기능 유지되는 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또 그 옳은 측면이 많이 있고요. 어떤 그 고위공직자 범죄 특정 범죄만 규정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관련 범죄 규정이 너무 지금 협소하게 되어서 지금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예. 수사라는 게 이제 별건 수사도 굉장히 문제되지만 이게 원래 수사라는 게 어떤 수사를 하러 들어가서 관련 인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관련 사건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면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수사는 딱 범죄 하나만 하면 그것만 지금 수사를 해야 되면 사실은 결정적으로 무슨 핸드폰 압수수색을 해서 뭐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그것만 규명해내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수처가 뭐랄까요? 공수처 같은 데 굉장히 면도날 같아야 되거든요. 아, 공수처에 내가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 아,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무디고 공수처만 가면 다 안심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공수처장님이 뭐 판사 출신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걸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지금 1년 좀 넘었잖아요. 처장으로 네. 말씀하신 그러면 이제 대충 상황이 파악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좀 개선할 사항을 좀 느끼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효율적 수사를 방해하는 지금 현행법의 규정들의 그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제도적인 개혁을 할 때 처음에 몇 년이 당연히 힘들죠. 그게 자리 잡는 게 힘들어요. 모든 제도가 1945년에 만들어진 제도도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바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야 이거 무용하다 없애라 뭐 이제 폐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맞지 않고 이것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 어떻게 고쳐나가겠다고 하고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고 왜냐하면 공수처가 처음에 출범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다 접어두고 이제 다시 논의를 해서 공수처를 없애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반성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다시 제도를 규정하고 또 하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 대상에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검사들의 어떤 양성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3년에 연임해서 9년밖에 못 하니까 이게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공수처는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가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사인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사 인력을 키워서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고려해야 공수처가 발전하는 것이지 이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 모든 제도가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인지를 공수처장님이 그동안 차장님 경험을 해서 와서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논의하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현을 박준호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나요?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네, 위원님, 정확하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수처 검사의 임명 제도, 그 다음에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말씀,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공수처법 정상화 등 법률 개선에 있어서 또 역할을 할 거라고 좀 다짐해 봅니다. 예.